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한동훈 장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대구 찾았고 오늘 대전 찾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울산을 찾는데 이 광폭 행보 어떤 맥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 정도 행보면 이제 총선 출마가 임박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출마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큰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척결로 이제 군사 독재 시대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소위 이제 권력의 충견 역할을 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소위 이제 검사 정부라는 걸 처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정부 시즌 1이 있었고 그 검사 정부를 계속 연장하려면 그 후계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일종의 윤석열 검사 정부 시즌 2, 그러니까 검사 정부의 연장선에서 그 맥락을 봐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즌 2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참 활력이 없으니까 검사 독재, 검사 정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좋습니다. 그러면 검사 정부, 검사 정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아니 공정과 정의를 다 파괴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 국가가 허물고 무너지니까 또 부당한 걸 하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저항을 하도록 누가 만들었지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를 만약에 비판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윤석열 탄핵에서부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잖아요. 그거부터 비판하려면 그거부터 반성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하셔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시는데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찍어내고 해가지고 엮으려고 했던 게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동훈 쳐내기 작업을 하고 감옥 보내려고 했던 지모씨 전과 5범을 동원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이거부터 반성을 하셔야지요. 네,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사 정부, 검찰 정부, 검찰 독재 얘기하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 김성환 의원 한마디 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 당의 검찰총장 출신이 국민의힘에 가서 대통령 되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아이러니하죠. 워낙 후보가 없었으니까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돼서 이 국가 운영을 잘했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이제 상식과 정의를 가지고 집권했는데 실제로는 매우 몰상식하고 부정의한 모습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과 친척에 대해서는 솜털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야당 대표는 2년간 뭐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매우 불공정하다. 민생과 경제는 돌보지 않고 뭐 초부자 감세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 심정적으로 이 검사들이 이 대통령을 하는 건 안 되겠구나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차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려면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 또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하겠다고 아마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행보들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제가 반론 제기하고 싶은데요. 아니 김건희 여사 얘기라고 장모 얘기를 합니다. 장모 구속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정부에 이정수 검사를 비롯해 가지고 다 서울중앙지검장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서 뒤진 거잖아요. 기소 못했습니다. 자기들 정권에서도 그렇게 뒤져가지고 어떻게 하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다 안 되니 부인까지 정말 탈탈 털은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래놓고 못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대전 가는 거 아주 정상적인 업무 일정입니다. 미국도요. 전 세계 모든 젊은 사람들, 과학자들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특히 이공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득이 되면 이 과학자 잡으려고 이민 비자를 내주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많은 과학자들이 카이스트를 비롯한 5개 대학에 와가지고 연구하고 실적이 있으면 한동훈 장관이 올해 1월부터 6년 걸렸던 것들을 3년으로 단축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민 비자를 줬는데 6개월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했는데 120명 정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훌륭한 이공계 인재들을 우리 국민으로 이민화 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그 현장이 카이스트예요. 여기 가는 건데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지요. 왜 야당으로부터 찍어내기 감옥 보내려고 했었던 것들 다 정말 약점 없이 버텨왔고 그리고 이러는 게 잘하고 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스타가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정권도 내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띄웠고 한동훈도 또 띄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옆에 보시면 동문여지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광폭 행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도 있지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혁신위가 오후 혁신안 내놓고 조기 종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역할론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인유한 혁신위가 이제 조만간 종료하게 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약간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설도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든 일종의 윤석열 검사정부 시즌 2의 일종의 역할을 맡아서 예.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예. 우리가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약간 안타까운데 국민의힘이 가져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보수 본류로서의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검사들에게 그 핵심을 다 뺏기고 거기에서 일종의 뭐 하수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국민의힘이 이 보수의 유력한 후보들이 다 소위 이제 잘려 나간 거 아닙니까? 유승민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예. 이준석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또 검사정부 시즌 2의 일종의 협력자 역할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당은 스펙트럼이 넓지요. 사실 보수 괴멸의 가장 최첨단에 섰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고 검사로서 총장 당시에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함께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옳은 일하고 옳게 국가를 위해서 바로 세우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받아들여서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 이 문호 개방이 열려 있는 이 넓은 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한동훈 장관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요. 이분이 한동훈 장관이 젊고 정말 지혜롭기도 하고 또 정치적 감각도 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옳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무너져 내렸었던 법에 대한 질서를 회복을 하고 다시 뽑혔었던 기둥들을 잘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예. 반응인 거지요. 그 원희룡 장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빅매치 벌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원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의 개항 을로 간다 그러면 대찬성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장수는 싸움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전쟁을 선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자기 비서실장이 죽으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내려놓으십시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수행을 했었던 기무사 출신의 대령이 죽었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죽으면서 5명인가가 죽었어요. 22명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속되고. 이 정도가 되면 도덕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싸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그 자리를 비우고 서울시장 나가고 여기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성남시장으로 경기지사했었던 그 지역을 피해서 안방이라고 하는 데로 갔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권에 있는 원희룡 장관이 이러한 분들하고 한번 붙어서 정말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수로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예. 저는 아주 정면 승부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인상적일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좀 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희룡 장관이야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아마 출마 예정 지역으로 나왔던 데가 한 10군데도 넘을 겁니다. 종로도 있었고 뭐 고양도 예. 있었고 동작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뭐 본인이 어디서 출마하는 거야 자유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원희룡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크고 그 양평 고속도로의 그 끝 지점에 변경 지점에 김건희 처가의 대규모 토지가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특정한 이 김건희 처가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의혹이 매우 큰데 처음에는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지금 다시 그것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출마 이전에 예.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부터 해소하고 어디를 나오든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결해라. 지금 그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원희룡 장관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추천제 가동하겠다 이후로 이제 인재 영입에 관련해 갖고 이슈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인재위원회 간사인데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에 건수로는 3,600건 그리고 추천 인사 기준으로는 980명 정도가 추천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추천되신 분들을 1차로 이제 평판과 SNS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차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검증이 끝난 분들은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2차 검증도 해서 이제 조만간 그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뭐 과학기술, 민생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훨씬 아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자. 김성환 의장님께서 예.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 말씀을 들으면 국민이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건 좀 꼭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원안은요. 원래 원안이 예타를 하게 돼 있었는데 예타 기간이 이게 쪼들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국토부 관계자, 고속도로 관계자들이 KDI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원안으로 갔었을 때 한강을 2번 지나야 다리 교량을 놔야 돼서 환경 파괴가 문제가 있고 산을 지나야 돼요. 높은 산. 그러니 예. 돈이 많이 들고 이미 터널이 거기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터널을 헐어야 되는데 공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2017년인가 19년인가 그때 이미 이거는 일단 KDI의 예타의 시간이 쪼들리니까 통과를 시키고 이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는 안을 실무자들이 다 냈던 아니에요. 그리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그 이후에 이 안이 바뀐 건데 김건희 여사 집안에 이 땅이 있다고 하는 거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집어 씌운 건데 정말 국가의 큰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쟁의 요소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인재영입 야당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에 사당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 독재로 비난하기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 여기에 아무리 인재 영입을 한들 이재명 체제를 굳히기 위한 인재 영입이지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 영입이 과연 될 수 있겠나. 저는 예.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뚜껑을 대한 열어보면 예.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여당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현실화되는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예. 정말로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국정조사 받아서 실제로 그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 국정조사를 안 받으십니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도 받고 싶지요. 받으시죠. 그런데 민주당 수가 많잖아요. 이거 완전히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는 겁니다. 동수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거 검찰 수사하십시다. 검찰 수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수사를 하든. 이거 정치인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계속 공방만 자, 벌이겠죠. 예. 그래서 특검하시죠. 민주당은 요 노리는 것이 그거고. 예. 자, 지금 두 분께서 좀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데 신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최근 또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조금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이준석 연대 이게 필승 카드다. 우리 당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여태까지 크게 보여준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근데 한 장관이 장관으로서 여태까지 활동들을 보면 크게 실수를 안 해요. 굉장히 이건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큰 충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개혁적 방향으로 메시지를 한동훈 장관이 보태준다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같이 연대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 등판으로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나가면 실패합니다. 창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우선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거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를 않으면 예. 성공한 선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등장, 이 당대표가 되셨었는데 예. 이 부분에 도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 민주당의 실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 국민의힘한테 정권 교체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 당이 굉장히 노쇠한 이미지의 정당으로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민하고 액티브하고 실력이 있는 젊은 30대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을 통해서 당을 좀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이 함께 모여서 국민적 지지율을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한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당에 남아서 앞으로 본인의 진로와 또 정치적 꿈을 이루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준석 대표가 당을 뛰쳐나가서는 예. 정말 형극의 길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 같이 야당의 민주당의 탄압을 받아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또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분들이 연대가 아닙니다. 당에 들어와서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는 거지 이게 연대라고 한다면 나갔을 때 연대를 하겠지요. 당 내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입당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당에 남아서 당원으로서 또 큰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겠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준석 신당 이거 양두구육 시즌 2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던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신당은 불가할 것이다. 결국에는 합당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면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네. 개혁의 목소리라는 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국정 운영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간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법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탈탈 털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감춰버리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국민들이 1년 6개월 이상 지금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전면적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따라서 이준석과 한동훈이 함께 가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질 것 같다. 예. 다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얼마나 있겠냐. 그건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에 또 하다가 또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의장님이 이준석 대표를 이기신 분이에요. 지역구가 저희 같잖아요. 지역에서 마 3중 되는데 제가 마 2중에 관분이십니까? 그러신데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참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예. 이민 문제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이민을 통해서 열어가지고 개방된 사회 그리고 인구 절벽 시대에 새로운 인구의 충원을 하는데 이민청을 비롯해서 아까 패스트트랙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한 과학자들 120명이 1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이런 걸 열은 분이고, 마약 문제 이거 다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그 당에서 제가 정책위장을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받아서 기술적으로 정말 촘촘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이러한 개혁적인 일을 많이 했고, 예.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여성 친화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지요. 응? 그런데 정말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 일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슈퍼 빅텐트 치겠다 이야기하면서 외연 확대 시동 거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 오늘 또 이상민 이상민 의원 오늘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양양자 의원도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슈퍼 빅텐트 어느 정도까지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보수 괴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괴멸이 앞장섰던 윤석열 후보도 총장도 우리 당의 종갓집에 장손으로 입양해온 당이 저희 당입니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든 또 양양자 의원 같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예. 반도체 전문가고, 제가 정책위장을 할 때 우리 반도체 특위위원장으로 제가 모셔왔어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이상민 의원 요즘에 정말로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이게 사당화되어 있는 당에 대해서 쓴소리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절벽이 있어서 새로운 정치의 지평이 우리 당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우리가 모셔왔는데 못 모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선 그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저희 당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분들이 와서 꿈을 이뤘어요.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다 됐거든요. 예. 저희 당에는 어떤 벽 같은 게 계파가 없습니다. 민주당처럼 이게 부패한 586 운동권의 세력들이 계보로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정당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국민들께 다 열어드릴 테니까 어느 누구든 오십시오. 예, 김기현 대표 어제 그 슈퍼 빅텐트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내 소수 목소리도 유익 있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혹시라도 추가로 뭐 영입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목소리는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분의 과거 전력을 보면 우리당으로 왔다가 경선에 탈락하시니까 자유선진당으로 옮겼거든요. 또 자유선진당이 좀 쪼그라들고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니까 또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저희 당에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자기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면 일종의 예선을 통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민심을 잃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종의 철새처럼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하고 그 대전의 유성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예. 결코 어디로 움직이든 환영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 보고요. 뭐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하는데, 빅텐트를 하려면 우선 국민의 민심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운영 기조부터 바꿔야 되는데, 정작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일종의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시각 돌리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당내 그 이낙연 전 대표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말 동안에는 그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 옥죄고 있다,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또 그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는 확인이 된 바로는 그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네. 결국은 이제 민심이 판단해 줄 텐데요. 이낙연 이제 전 총리님은 우리 당의 대표도 지내시고 지난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셨지 않습니까? 그 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평가하실 텐데, 지금은 우리 당이 이 윤석열 이제 검사 독재 정부에 맞서서 똘똘 뭉쳐서 힘을 더 키워야 될, 그러니까 모두가 더 하나로 해서 거대한 장벽을 함께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당의 이 작은 차이를 이렇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흐름은 썩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거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전행과 횡포에 맞서서 총선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일종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회초리를 같이 맞들고 윤석열 정부 매를 때려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더 당내 작은 차이보다는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횡포이고 검찰 독재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무슨 판단을 할 거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소가 되어 있고 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왔었던 것들이고 예. 민주당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다 증거인멸 기회를 줬고 덮으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랬던 사건들을 정권이 바뀌어서 이 사건을 매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왜? 다 증거인멸을 하고 방치를 하고 덮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수사한다 그래가지고 뭐 몇백 회 있다고 그러는데 몇백 회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 독재로 공격을 하는데 전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나오고 지금 수사받고 재판 거래와 재판 리스크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